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일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취업을 위해서 네. 다니려고 왔는데 갑자기 글쓰기로 완전 턴을 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못 찾겠어요 라는 분들한테 네. 조언. 어쨌든 책을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이제 또 생기다 보니까 네. 문님의 어떤 이런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의 어떤 일환이었던 거네요. 그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원래는 이제 글 쓰는 거를 이제 그 중심으로 두고 그 글 쓰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경험과 글 쓰는 것과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워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홀을 가서 제가 제 글을 쓰겠다고 결심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간 것도 장르를 선택하려고 간 건데 결국에는 소설보다는 시가 너무 좋아서 시라는 장르를 쓰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네. 근데 이제 워홀을 하고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에서 살고 또 되니까 제가 그 워홀에서 느꼈던 자유나 혹은 그 워홀에서 갖게 되는 그 태도가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가서 막 그때는 되게 자유롭게 누구의 막 시선도 막 구애받지 않고 막 살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오니까 더 다시 그 워홀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있었어요. 네.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워홀을 가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에는 한 2, 3년간은 한국에서 워홀을 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두고 네. 그래서 나는 워홀러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워홀러처럼 살자. 그래서 워홀러들은 막 진짜 말 그대로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네. 그 홀리데이에 사실은 되게 비중이 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워킹대로 하고 그거 번 걸로 되게 열심히 경험도 많이 하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그렇게 살자. 네. 그래서 2, 3년간은 그 워홀 했던 거를 그대로 한국에서 실현을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그 전에 가기 전에는 뭔가 정규직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이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후로는 그걸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일을 하게 되면 네. 되게 저도 그래도 민폐 끼치긴 싫어서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정규직이나 혹은 더 이렇게 네. 좀 사대보험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다시 떠나는 거죠. 와. 다른 직업을 한번 해보는. 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간, 1년, 2년간 또 다른 직업을 또 해보고, 다른 직업을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는 제가 배우고 싶은 시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꾸준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계속 선생님 찾으러 다니고, 네. 그래서 배우는 거는 끊기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번 돈은 반은 배우거나 이제 읽거나 이런 거에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워홀을 갈 때 장르를 선택하기 위해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르, 네. 근데 그 전에 네. 글을 써야겠다라는 네.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글 쓰는 거는 좋아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학창 시절 때 싸이월드 혹시 그죠. 싸이월드 그전 뭐 프리첼도 있었고 막 있었던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 싸이월드까지 네. 그 싸이월드에 막 올리고 하잖아요. 네. 내 생각들을.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저는 올리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리고 나서 제가 쓴 글인데 나중에 읽어봤을 때 제가 쓴 것 같지 않은 되게 좋은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름의 각자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글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혹은 글의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는 제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뭔가 타이밍이 어떻게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랑 할머니랑 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응급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다 없었고 저만 둘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제 손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근데 제가 어떤 한 인간을 죽음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본 적은 완전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이후로 할머니 죽음에서 이제 제가 약간 장남 같은 거라서 네. 그래서 상주 노릇도 좀 하고 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이제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장례식장에서 네. 계속 사람들 맞이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 맞이하고 다 떠난 장례식장에서 계속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네. 사진을 보면서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일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글쓰기가 생각보다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 쓰는 걸로 뭔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에디터 네. 이런 거 생활을 좀 하면 네. 글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벌금도 버니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해서 그걸 배우다가 이제 에디터 생활을 짧게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워홀을 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몇 가지 내가 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검증을 저 스스로 내부적으로 한 거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글 쓰기는 한다라고 입증이 돼서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저는 재능을 막 뭐 1000명 중에 한 명, 뭐 10,000명 중에 한 명을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50명 중에 한 명이어도 네.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5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되는구나. 되겠다.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다른 거는 50명 중에 한 명이 있을 만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글쓰기가 50명 중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글쓰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한 언제 때예요, 나이? 그게 한 28, 9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팀에서 일을 했었고 저쪽 판교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근데 재무팀 한 1년 차 넘고 이제 1년 차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차 되면 재무팀은 생각보다 또 이직이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편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직하면은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겠지라고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저한테 무의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졌어. 네. 근데 이제 제가 글 쓰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너무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제 글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 두근거림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아까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글쓰기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처음에는 들어간 전공이 물리학이었고요. 물리학? 네. 오 마이 갓. 완전 다르네? 네, 저는 물리학 진짜 좋아했어요. 오, 진짜요? 네, 진짜 좋아해서 정말 전공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물리학을 네.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근데 물리학에서 뭔가 취업을 하려면 네. 선배들이 대학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왜냐면 자연과학이고 이걸로 하려면 취업이 쉽지 않다. 네. 왜냐면 심지어 저는 어떤 말까지 들으면 철학가보다 취업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철학가는 그래도 문과 쪽 취업이 할 때 좀 네. 알아준대요. 왜냐면 생각을 좀 하겠지. 네. 사유를 했던 어떤 뭔가 근육이 있으니까. 네. 근데 물리학과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실험만 진짜? 주구장창하고 그리고 뭐 엄청 수학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다른 느낌의 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대학원은 나와야 된다. 근데 대학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 근데 물리학은 또 좋아했으니까 한 2년간은 물리학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내 형편에 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전과를 했죠. 경제학으로 전과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때 후보가 있었어요. 네. 전과 후보가 네. 철학과, 경제학과, 건축과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철학과는 똑같이 돈이 안 되고 그럼 패스. 근데 건축학과는 5년이래요. 또.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패스. 그러면 경제학과는 그럼 4년이니까 네. 2년만 더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생각보다 물리학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오, 진짜요? 왜냐면 이제 물리는 자연 현상을 수리로 바꾸는 건데 네. 수학적으로 바꾸는 건데 경제는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바꾸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가 되게 잘 맞았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거가 끝날 때쯤에 또 취업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경영학과를 또 복수 전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학, 경제학, 처음엔 물리학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과, 문과 쪽을. 되게 이게 흐름이 되게 신기하네요. 웃기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생활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힘든 거는 취업을 그때 지금도 되게 힘들지만
그때 제가 막 뭐 8가지라 그래서 뭐 대외활동, 자격증, 공모전, 뭐 인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해야지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주말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네.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러면 또 동아리도 했었고 네. 뭐 그리고 대외 활동 2-3개 하고 막 공모전 하고 하니까 열심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저는 대학교 때 뭐 논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아예 그냥 계속 뺑뺑이 도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뭔가 주말에 쉴 수 있는 직업을 너무 갖고 싶었고 네 그게 뭔가 아 내가 은행원이 되면 네. 주말 이틀은 잘 수 있네 이거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어요. 와, 그때 진짜 빡세게. 네, 했구나. 너무 빡세게 했어요. 왜냐면 이 돈으로 다시 공모전 이거 할 때 혹은 뭐 내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할 때 그걸 돈도 써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또 쉽지 않았고 또 교수님 뭐 개인 조교도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네. 달려왔는데 갑자기 글쓰기로 완전 턴을 한 거죠. 완전 턴을 한 거죠. 글쓰기를 위해서 네. 좀 이제 검증하다가 검증이 어느 정도 됐고 거기서 이제 워홀을 가신 거구나. 맞아요. 와, 진짜 재밌다. 재밌는 인생이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억제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항상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글 쓰는 게 되게 즐거웠고 네. 그리고 글 보여주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네. 주위에 글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주변에 글 쓰는 사람 없긴 없어요. 해요. 근데 네. 글 쓰는 사람이 내가 글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글 쓰는 사람이 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근데 그때 저는 글쓰기가 그냥 취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이걸로 뭔가 직업적인 부분을 하기에는 너무 먼 일 이렇게 치부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글 쓰는 걸로 제가 돈을 막 벌거나 많이 벌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틈틈이 돈을 뭔가 글 쓰는 걸로 돈을 벌 때 좀 네. 다른 희열이 느껴요. 네. 아, 그리고 맞다. 아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저희는 네. 좋아하는 게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네.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네. 문님도 취업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루트를 네. 생각했던 사람인데 벗어났잖아요. 네. 글쓰기라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 네. 문님도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엔 그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느낌을 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조금 좋아하는 항상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요. 네네. 네네. 그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네. 저는 원래 대상이나 네, 뭔가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초1 때부터 서태지 컴백홈 그때부터 막 초등학교 5, 6학년 누나가 있어서 같이 춤추고 그때부터 엄청 그냥 네, 음악을 좋아했어요. 저는 가수가 꿈인 적도 있어요. 아, 그런, 네네. 네. 그래서 막 오디션도 보고 했어요. JYP 막 그런 것도 하고 했어요. 네. 막 중학교 때 혼자 갔어요, 거기. 하고 싶으니까. 네. 막 그런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체대 입시도 했거든요. 네.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고2 네. 때부터는. 네. 그래서 체대 입시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좋아했던 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항상. 네.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못 찾겠어요. 라는 분들한테. 네. 좀 뭔가 조언 그런 거 없어요? 아, 조언이요? 네, 고민 상담소. 오늘 고민 가서 코너 속의 작은 코너 고민 상담소. 좋아하는 걸 못 찾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첫 번째로 안 찾아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재밌다. 그냥 안 찾아도 되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꼭 좋아하는 걸 하는 삶이 좋은 삶이고 네. 좋아하는 것을 못 찾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에서 사는 게 안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이 삶은 이 삶이 있는 거고 네. 이 삶은 이 삶이 있는 거고 네.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거를 못 찾는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네. 좋아하는 거를 못 할 때는 싫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못 찾는 삶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네.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예전에 고민 상담소 했었던 게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해서 생각이 나는 건데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동사. 예를 들면 아까 춤추는 걸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춤추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혼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표현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각각의 동사들이 되게 묶여져 있는 것들인데, 그걸 세분화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내가 특히나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표현하는 쪽으로 무엇을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음악으로 무엇을 표현해도 괜찮고요. 브랜드로 무엇을 표현해도 괜찮고, 패션으로 무엇을 표현해도 괜찮은 거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재밌어 한다. 그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행위를 했을 때 네. 재미를 느끼는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그게 꼭 창의적인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시계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생각보다 그 일에 대한 애정도, 네. 그 일과 궁합도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이 재밌어서 밤새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시계를 본 거 한두 번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저는 프로그램이 적성에 맞는 거죠. 굳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내가 그냥 이 일이 나랑 적성에 맞는구나로도 충분히 나는 그 일을 좋아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보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안 찾아도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사실 이것도 되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 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직업은 내 주위에 있는 직업이거나 내가 간접적으로 보게 된 직업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한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직업이 아닌 그 외부의 바깥의 직업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기기 전에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직업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 직업을 욕망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유튜브라는 거는 원래 그전에도 있었어요. UCC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UCC 오랜만에 UCC도 들어봤네. 있었고, 그리고 뭐 영상 뭐 이렇게 편집, 뭐 그런 부분은 다 분야가 다 있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유튜버라는 그 직업이 새롭게 생겼고, 그 유튜버라는 직업을 욕망하는 게 왜 욕망이 되냐? 왜냐면 그 직업을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직업 바깥에 어떤 직업이 있고, 네. 그 직업이 사실은 내가 가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책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방에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보았던 모든 책방들이 하고 있는 모임, 활동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바깥에 뭔가 있다. 이 바깥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게 아닌 다른 무엇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랑 좀 비슷하시다. 그러세요? 네,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1인 브랜드잖아요. 스몰 네. 브랜드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 브랜드들이 할 수 없는 없는 거가 결국에는 제가 경쟁력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룩북 촬영을 해도 모델을 쓰고 네. 유명한 모델을 쓴다든지 아니면 비싼 기본적인 네, 어떤- 해외 모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본질은 룩북의 본질은 옷을 보여주는 네. 거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진짜 허슬러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옷을 입은 걸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룩북을 하기도 했고 좋죠. 완전 좋죠. 네. 그리고 그냥 모델 지망생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룩북 촬영을 해본 적이 없는 네네. 분들의 어쨌든 허슬러들을 위한 브랜드잖아요. 그쵸.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모델 네. 지망생들을 응원해주자 그리고 그들을 데뷔시켜보자 네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뭔가 기존의 것을 탈피해서 저 멀리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네. 안 하던 거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재밌는 거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러니까 소주 책방하고 키퍼슬링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냥 틀에 박힌 거는 좀 뭔가 좀 안 하고 싶고 뭔가 나만의 뭔가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저도 욕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무님이 아까 그 좋아하는 것을 네. 찾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게
직업군을 찾기보다는 저도 좀 제 성향을 찾는. 네,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꿈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PD였어요. 근데 약간 그 느낌표라는 MBC에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좀 사회에 뭔가 좋은 좋은 어떤 뭔가를 주는 네, 뭔가 의미를 주는 책을 읽으시죠. 네, 이런 그런 거. 거. 네. 어쨌든 책을 읽게 하고 이런 거. 아침밥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맞아요, 뭐 그것도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네네. 밥을 차려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잖아요. 네, 공익적이기도 해요. 네, 공익적이면서 재밌어가지고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체육 선생님이기도 했고 근데 체육 선생님이라는 건 결국 그냥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잘하는 게 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체육이라고 생각해서 네. 체육 선생님이었고 근데 결국엔 그 안에는 다 뭔가 전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뭔가 선생님도 메시지를.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체육이 좋아서 체육을 가르치고 싶었다기보다는 네. 어떤 좋은 전달.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내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게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큰 어떤 파동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인생의 어떤 큰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약간 지금 킵 허슬링도 사실은 그 허슬한다는 그 느낌의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싶어서 하시는 게 큰 것이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저도 그거였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네. 그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네. 난 진짜 이거 포기해야겠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성과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난 네가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한다. 네. 근데 난 뭘 하고 싶은데 난 그게 참 못하겠더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냐? 네. 난 진짜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뭔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인식을 바꾸게 했고 그 메시지를 친구가 나한테 해준 메시지를 네. 제가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또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메시지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든 배웠던 것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웠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서 배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렇게 이 메시지가 둘째고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꾸준히 하는 것만큼 감동하는 게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입할 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만큼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제가 책방으로서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는 네. 책방을 운영하는 거나 혹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부 감동을 받거나 일부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세월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이 축적하는 것에 대한 뭔가 감동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지도 한 번 할 때 내가 이거 최소 몇 년은 한다 라는 그게 쌓이면 분명히 나는 꾸준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지도 벌써 한 1년 거의 2년 가깝게 되고 있는데 조금씩 사람들도 질문지에 대한 질문지를 하러 한 달에 한 번 오신다던가. 네.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답을 또 해주시면 그 답안지의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약간 저의 네. 꿈을 이미 이루신 분이거든요. 저요? 네. 왜냐면 저는 저도 키퍼슬링으로 네. 뭔가 어떤 그 다음 스텝은 네.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이제 헛슬 회담이라는 모임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열심히 뭔가 작업해야 되거나 그런 분들한테 자리를 제공하는. 근데 네. 저는 사실 문님처럼 그렇게 공짜로 못 해줄 것 같긴 하고. 공짜면 안 돼요. 공짜로 못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의 가치를 드리고 네.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곳이 되고 싶고 네. 그러니까 뭔가 작업하는 공간이면서도
우리 상품들을 볼 수 있는 네. 쇼룸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딱 이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업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사무 공간을 따로 하고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좀 그 느낌이에요. 저도 공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죠. 네. 네, 저도 한번 가가지고 놀러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김무님 같은 무님 같은 후배들 그러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네. 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글쓰기로 뭔가 직업을 갖는 게 맞나? 약간 네. 이런 그런 후배분들한테 아. 해주고 싶은 얘기? 근데 저도 지금 아마추어인데 제가 뭐 프로가 되면 뭔가 말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되게 소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가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먼저 간 사람으로서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그냥 저는 그 모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거는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하는 과정 자체를. 그 결과물에 대한 거에 대한 거 말고 네.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글 쓰면 글 쓰는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네. 글이 뭐가 됐든 상관없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전, 혹은 15년 전, 혹은 20년 전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인데, 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어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서 저는 그냥 어차피 예술가는 그것도 좀 타고난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할 사람은 타고난다고 봐요. 죽을 때까지 할 사람.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를 쓰겠다.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것도 약간은 타고나는 기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그냥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내 삶에서.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삶의 예술로서 그것을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맞는 말이죠. 네. 이번에 제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제가 쉬면서 네네. 6, 7개월 쉬면서 키퍼슬링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거기서 느낀 게 딱 이거였어요. 그냥 나 이거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안 돌아가고 막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되는데 그냥 나 이거 해야 될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니까 그냥 어쨌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냥 굳이 상품을 내가 내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상품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상품 제작하는 거 그래서 컨텐츠와 커뮤니티 뭐 이런 모임 이런 걸로 키퍼슬링의 그 정체 미션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목표. 하반기 때는 좀 영화 같은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 진짜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시나리오를 지금 초안 쓰고 있는데, 좀 재밌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소재도 좀, 재밌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도와주시겠다는 촬영 감독님도 생겼고, 그리고 같이 하고 싶다는 배우님도 생기고. 오, 진짜? 그리고 진짜? 촬영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름아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안만 좀 좋으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진짜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좋죠. What's up? Yeah, we do it all day, dog. I bite and you play, dog. I don't like the way that you play, dog. Every night that we pack it, I'm in. Third of my shows, tracking them in. On stage emotion, we laughing again.